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권정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의 10대 상품을 최지혜 박사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5개의 상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5개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6번째로 떠오른 상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식당 예약과 줄서기 어플입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렇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캐치 테이블이라던가 테이블링, 요즘 이런 예약 어플을 쓰지 않으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데 예약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예약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있었던 문화인데 한국에도 그런 선진국의 문화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차 문화라는 게 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이런 뜻인데, 무무흐스라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햄버거 가게인데요. 여기에 주말마다 몇만 명씩 몰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무흐스에서는 근처에 있는 서원을 산책하고 오시는 분께 쉐이크를 선물로 드린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좀 영차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그 스트릿 캐스터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수동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성수동에서는 워낙 기다리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기상캐스터처럼 그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려주신 분들에게 일정의 보상을 이제 그 어플에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이러한 예약, 줄서기, 웨이팅 관련된 것들은 2024년에 첫 번째 키워드 분초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네, 7번째 키워드는요. 웹툰, 웹소설입니다. 이 웹툰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던 웹툰과 웹소설이 왜 이제서 2023년을 전후로 해서 폭발을 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 IP의 확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P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웹툰이나 웹소설 컨텐츠가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거나 영화로 제작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던가 혹은 마스크 거리라던가 사내 맞선이라던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다 이제 웹툰과 웹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표적인 것 중에 무빙 보셨나요, 권 박사님? 네, 저는 이제 단편적인 그런 것들로만 많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IP의 확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글로벌로 K 컨텐츠가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IP의 확장, 그러니까 웹툰으로 시작했는데 웹소설로 넘어갔다가 드라마 하니까 또 갔다가, 혹은 드라마로 진입했다가 소설로 갔다가 웹툰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굿즈로 확대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걸로 팝업 스토어로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태계인데요. 웹툰이나 웹소설의 작가가 분들이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으로 8번째 상품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그 기성세대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트렌드 상품이죠. Y2K와 복고 아이템이 유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고 아이템은 저희가 예전에도 뉴트로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이 Y2K 복고 관련해서 저희가 2024 책을 쓰기 전에 아네모이아라는 감정을 다루는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10대 상품까지 등장을 한 걸 봐서 확실히 트렌드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 Y2K가 좀 패션으로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익숙하실 거예요. 크롭티라던가 로우라이즈, 볼레로 이런 20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요즘 G세대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하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스타일링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브랜드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또 패션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이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헤드폰도 줄 있는 헤드폰 있죠. 그런 유선 이어폰을 쓴다거나, 또 한소희 씨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그 투지폰 사용하시는 사진을 올리셔서 그 투지폰 열풍이 또 한때 잠깐 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Y2K나 복고 아이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게, 이런 복고 아이템이 유행한다는 거는 불황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네모이아처럼 예전을 좀 추억하고 싶어하는,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상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하나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불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어떤 메시지도 저는 좀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상품입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9번째 트렌드 상품은요,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것도 예상하신 분들 꽤 되시죠? 팝업 스토어 한 번쯤 안 가보신 분들이 최근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특히 성수동이라던가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불리고, 특히 이제 더현대 서울이 팝업 스토어로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유통 채널들이 팝업 스토어를 자사에 좀 녹이기 위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특징은요, 그 서울역 뒤에 있는 뭐 숙대 입구 근처, 뭐 이런 데라거나 성수동의 그 옆 동네 있죠, 신당동, 이런 데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여신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예를 조금만 들어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도넛 브랜드인 노티드에서 노티드 월드라는 팝업 스토어를 여시기도 했고, 이건 제가 직접 다녀온 건데, 롯데백화점에서 테니스 팝업 스토어인 더 코트라는 거를 기획하셔서 성공적으로 좀 치렀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더니 거기서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게임처럼 해서 뭐 상품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셨더라고요. 또 더현대 서울에서도 그 애니메이션 만화죠, 슬램덩크의 개봉과 이제 맞물려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를 하셨는데, 여기에 오픈런 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팝업 스토어는 중요한 점이 컨텐츠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스트리밍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이 재비와 관심을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0번째 상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째는요, 고향사랑 기부제도입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그런 제도인데요. 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고, 이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 재정 혹은 이제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려에서 좀 나온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트렌드 키워드에서도 리퀴드폴리탄이라고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를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소비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어떤 트렌드를 생활인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 제도는 생활인구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도시와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이제 그 도시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고 내가 그 도시를 응원하고 싶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지지해주고 인플루언서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해주고 뭐 후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처럼, 그 도시를 위해서 내가 관계를 맺는 관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도시들이 각자 매력을 갖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상품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2024년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우리 10대 상품으로 떠오르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